네, 또 복살찌입니다. 정말 완전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야, 저렇게까지 망가질 필요가 있나 싶은데, 마지막 한낱 희망을 다 뭉개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파도 소리 너무 커가지고, 야, 지금 제 이야기한 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 요청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탁 트이고 이쁜 데서 좀 방송을 해봐라. 너무 이제 호텔방에서 하지 말고. 호텔이 아무래도 조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기에 좀 좋거든요. 약간 집중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했던 건데, 바닷가에 한번 나와보니까 좋긴 좋은데 이제 파도 소리가 너무 큰 거지. 좋은데 한번 찾아봐야겠어. 근데 뷰는요 정말 좋아요. 진짜 와, 해변가에서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 숙소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2분 거리, 1분 거리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번에 지표 나온 게, 실업률 나온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자거든요. 시장 매크로에 흔들리니까 그렇게 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데, 올해는 너무 이제 조정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겠군 싶었는데, 이 한 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야, 이거 진짜 올해 내내 한 1,400원대 가고, 정말 터널은 끝이 있어. 근데 터널이 되게 더 길어진 느낌? 10km짜리 터널을 지나왔는데 또 5km짜리가 나타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거 진짜 올해는 재미없겠네. 제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장구 안 본 지 10일 정도 됐다, 이게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멘탈 관리가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방법 쓰는데 카드값 내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 그래서 좀 팔아야 돼. 8년 벨은 장구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도 올해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해였어요. 왜냐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1440원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빠진 거에 비해서는 덜 빠질 거죠,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은 장구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주식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덜 비관적이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약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표정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미국인들이 그 유럽에 있는 부동산들을 막 매수한다고 막 그러는 거 보셨죠? 유로화 환율이 폭락하고 파운드화도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게인스 얘기가 들어간 거지. 실내로 보면은 국내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30% 정도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 환율이 한 연초 대비로 20%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주식은 한 50%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뭘 사도 되게 싼 거지. 사실은 뭐 삼성전자 5만 전자가 됐는데, 그것도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저렴해진 거예요. 50% 정도 빠진 거니까, 고점 대비로. 물론 고점 대비로 투자하는 전략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은 빠질 만한 주식들은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모르겠어.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율이 지금 1,420원, 40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주식을 제가 2017년 1월에 정리하고 미국, 홍콩, 중국, 일본 주식을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한 5년만, 6년 만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 재산이 달러 자산으로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와닿진 않지만 코스피 주식이 싼 건 싼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제 잠시 1,400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약간 그런 거야. 그러면 미국 주식 자산도 좀 줄어들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주식을 살려고 해서 쭉 봤더니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막 땡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조업 베이스로 한국 주식들이, 한국 기업들이 재평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시크리컬, 경기순환 이런 주식들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순환 주기를 맞춰가야지 한국 주식으로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호황기 초입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지.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완전 시장이 망가졌을 때, 그럴 때 들어가서 이제 호황기 때 이제 파는 게 베스트인데, 근데 반도체 시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일례로 볼 때 올해 연초에 반도체 시황 전망이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이었거든요. 베스트 애널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월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도체 지금 재고가 100조? 막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거지 지금. 그래서 뭐 조선주가 요즘 막 올라간다, 이제 굉장히 참 핫해질 것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LNG선
위주로 해서. 왜냐면 이제 유럽이 러시아 가스, 천연가스를 이제 손절을 하면서 미국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러시아 가스 같은 경우는 송유관 타고 이렇게 파이프 타고 쫙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타고 와야 되잖아. LNG선이 필요한데 LNG선이 굉장히 비싸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한국이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랠리를 한 10년 만에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또 주식이라는 게 꼭 그런 논리로만 움직이진 않죠. 물론 논리가 더 중요하긴 한데, 조선주라는 게 한번 너무 투기적인 주식이에요. 한번 이게 확 털렸다가 또 떨어진 것도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자산들을 가능하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업황의 시작과 끝도 모를 뿐더러, 주식이라는 것, 주가라는 것도 그거에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가 들어갈 시점이고 언제가 빠져나올 시점인지 몰라요. 근데 일례로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잖아요.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의 92%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아니,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언제 떨어질지를 알았다면은 미리 팔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나온 거야. 92%가 8%는 어떻게 빠져나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 기준이 한 자리 숫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 2년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이게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로 가면요, 이 가능성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나와야 될지, 언제 트레이딩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게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점인 것 같아요. 아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잘 못하겠네요. 간지러워가지고. 뭐 마치 실업률이 오늘의 이야기의 화두니까.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체 상태고,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연준이 한 3% 정도 올렸으니까 정말 역대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게 이번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이 효과는 바로 오죠. 바로 온 게 지금 경기 신호가 약간 경기의 침체로 가는 그런 부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바로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극심한 침체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지표상으로의 침체인데, 이게 점점 좀 깊어지겠죠. 그러면 뭐 10월, 11월, 12월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지표들도 결국에는 안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조절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반기에 대해서는 지표에 대해서 편안하게 관전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씨 어제 뒤통수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약간 멍해진 거죠. 우리가 비관해서 긍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인플레라든가 실업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금리를 저렇게 내려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기 지금 위축된 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금리 저렇게 올리면은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소비를 줄이는데, 그 효과가 지금 반도체 가격 하락과 그리고 이제 업황 완전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가열차게 파월이 강하게 밀 수는 없죠, 금리 인상을. 그리고 저도 저번 8월달 독거 투자일지에서 이야기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 파월이 저렇게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들을 지금 요즘에 그 월가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로렌 서머스 옛날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8월에 했던 얘기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멈춰야 된다, 유엔에서도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서울 강남에 엄청난 불이 났어. 막 강남구 막 송파구 서초구가 다 불에 타버릴 것 같아. 그런 와중에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팔당댐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를 이렇게 강남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불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불은 꺼질 수 있어요. 불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랑천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들, 마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여기에 홍수 난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불을 잡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 그리고 가게, 정부 다 같이 피해보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3%를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급하게 올렸는데 당장 9월 고용지표 나온 거 가지고 이거 너무 강하게 나왔어? 그럼 또 강하게 올려야지, 0.75 올려야지, 자이언트 스텝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인내심 있게, 옛날에 파월 그런 말 좋아했잖아요. 인내심 있게 쳐다보겠다. 좀 인내심 있게 좀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두 달은 더 관망을 하다가, 뭐 일단은 10월에 금리 올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0.5 정도 올려놓고, 그래서 3% 중반, 제가 8월 독고투절제에서 얘기해드렸던 게 3% 중반까지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올리게 되면 정말 다 죽을 수도 있다. 저는 그때 영국이 이런 상황에까지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지금 제일 어쩌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심한 약한 연결고리가 지금 영국이 됐더라고요. 지금 거의 3.2% 정도가 되는 기준금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대출금리 있잖아요. 주택 대출금리가 6.85%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금리가 7%면 이거는 거의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살 수가 있나? 그러면? 집값의 7%를 매년씩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10억이면은 10억짜리 집이면은 7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7천만 원이면은 연봉이 1억이면은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되잖아요.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 거지. 돈 벌어서 이제 은행 배만 이제 불려준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4.4%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년까지. 그럼 4.4%까지 올리면 뭐야, 한 7.5%까지 올라가는 거 아닐까? 8%까지? 그럼 진짜 가게들 작살 납니다. 진짜 부동산 파괴되고.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한국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리조트였던 것 같은데 다 망했어. 와, 이런 걸 요즘 여러분들이 2008년도 그때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빅쇼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망한 집들, 스트립 거리 집을 5채 갖고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주식시장 어떻든 간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야자수와 지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투자자들의 마음만 멍이 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오늘 좀 심플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들면서는 경기는 망가지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되게 가슴 아프게 보고 있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어디냐면은 그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의 수요부터 꺾은 거죠.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금리가 올라가든, 금리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금도 놓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제 힘든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하반기 들어서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는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또 내년까지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데, 내년은 올해보다 안 좋겠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역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가시화될 거니까. 지금은 미국 GDP가 0.5% 3%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 한 자리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뭐 가열차게 올렸던 금리 상승도 이제 꺾이게 될 것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내릴 수밖에 없죠. 경기 망가졌으면 소비의 목적을 다 했으니까 인플레도 떨어졌을 거고, 내년에는 그때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올해부터 지표 하락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올해 가을이다 겨울부터는 좀 돌아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앞으로 나올 지표들 계속 봐야 되는데 업앤다운은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안 좋아지는 지표 따라서 우리는 안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되게 슬픈 일이죠. 남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거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매정한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야구를 관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까는데, 이코노미스트를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한 3년 전부터 특히. 아니 작년에 파월도 깨졌는데 인플레 없다고 하면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근데 올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런 힘든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올 고통은 더 클 거고, 이제 4%대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영국이 지금 국채 때문에 저지경이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중국도 못 씹겠어요. 지금 중국도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요, 미국 빼고는 다 미쳐간다고 봐야 돼. 미국하고 산유국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세요. 지금 외화 유출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적자 때문에. 반도체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100조 벌어가지고 150조 석유사 한 대 쓰면은 이게 사중국 좋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렇죠? 차도 만들고 뭐 해서 다 산유국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한국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인 거는 딱 그거예요. 유가가 그나마 6월 달부터는 좀 피크 찍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유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90불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이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무너져 버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편하게 관전하자 그런 주의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다 팔아 현금을 만들어서 더 큰 하락을 막 기다리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 간이 좀 큰 사람들이고 되게 위험하고 리스키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저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지, 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힘들지, 유가 올라서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석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무너진 나라들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올해 말 내년에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나라가 조그만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이면 영향이 크지 않은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생각해보세요. 영국 같은 나라, 이태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2011년도에 남유럽 위기 때 그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전도 미친 줄 알고 그때 업계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올해 이거 한 30%씩 빠진 상태에서 지수가 더 빠진 거 아니야 진짜. 지금은 지하 3층이고 지하 4층, 5층, 6층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걱정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도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나은 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 평가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배당 조금 나온 거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왜냐면 그때 뷰랑 지금 뷰랑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 바뀌었죠. 하나.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6월 전저점을 안 깰 겁니다 라고 낙관을 펼쳤는데 그게 이제 깨진 거죠. 그리고 환율이 이제 1,400원 위까지 올라왔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좀 떨어졌어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반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평가금 자체는 솔직히 그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나랑 뭐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는 거실 한번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춘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한번 복권 투자 일지를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좀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